자, 7회차 부응고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문항 할 거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가자. 자, 1번은 상응 로그 표의 일부분이다. 그래놓고 로그에 자, 루트에 60.7이야. 일단은 저 60.7이 이 표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일단 루트부터 좀 처리를 하면, 루트는 우리가 로그 60.7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저 2분의 1제곱을 앞으로 떨궈요. 그럼 이제 얘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은 로그에 6.07에다가 얼마를 더했다고 봐도 돼? 1을 더했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더하기 1이면 이게 로그 10짜리잖아? 로그 10이 더해지면 진수끼리 곱하면서 60.7이 나옵니다. 자, 근데 표를 보니까 6.07의 값이 0.783이라고 돼 있어. 얘가 지금 0.783이래. 그럼 여기까지 1 더했으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분의 1에다가 1.7832가 되겠네. 곱하기. 요런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절반까지 해주면은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0. 얼마야? 6에다가 9에다가 1, 6 되겠지. 그죠? 그래서 0. 미안합니다. 8이죠, 8. 8916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도 보니까 세제곱근 안에다가 제곱근 32를 넣어놨어.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에 로그 9의 2라고 돼 있네. 일단은 얘부터 갈 건데, 앞에 거부터 여기 2를 쓰세요. 알겠죠? 항상 실수하니까 2를 쓰시고, 요거 해주면은 32가 2의 5제곱이고 얘네 둘 만나면은 6으로 바뀌니까 6제곱근이 된다는 건 6분의 1제곱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랑 뭐 할 수 있었냐면 자리를 바꿀 수 있었단 말이야. 결국 2에 로그 9의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앞에 거부터 다시 써보면은 2에 6분의 5제곱이랑, 자, 얘는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제곱. 그래서 앞으로 다 보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지수끼리 더할 겁니다. 저 지수끼리 더해주면은 6분의 5에서 6분의 3을 빼는 거니까 6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이죠. 정답은 3번. 괜찮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을 보니까 로그에 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밑조건과 진수조건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돼. 자, 밑조건 먼저 갑시다. 0보다 커야 되고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수조건은 0보다 큰 거였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서 x는 0이 아니다. 뭐 요거 나올 거고, 얘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좀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걔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3, 5, 15의 마이너스 플러스의 마이너스겠다. 그래서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3과 마이너스 5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구한 범위, 이 세 가지 범위에 공통범위를 써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써줄 건데, 그럼 x가 마일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중간에 0은 제외하래. 자, 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누구 있어요? x는 정수로 1과 2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2개. 뭐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자. 자, 4번에 보니까 y는 3에 x 빼기 1제곱에 더하기 2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다. 뭐 그려보면은, 대충 그려보면은 점근선이 그냥 2잖아요. 증가하는 개형일 테니까 이렇게 생겨. 그래서 점근선이란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1,3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죠. 지납니다. 맞고요. 3번. 점근선은 y는 2다. 얘가 y는 2였죠? 맞고요.
4번 x값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 함수냐 이렇게 물은 거야? 맞죠? 5번 그래프 y는 3의 마x제곱. 자, 얘를 평행이동하면 겹친대. 자,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겹치게 만들 수 없죠. 맞아요? 대칭이동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넘어갈게.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로그 2의 x 그리고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6이래. 자, 그 값이 로그 2의 7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야, 이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해달래. 자, 일단 항상 문제 풀 때 달려들기 전에 진수 조건 먼저 항상 체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선 0보다 크다. 여기선 6보다 크다. 그럼 그들의 공통 범위가 어쨌든 이 뒤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합쳐보자. 저거 진수끼리 곱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게 이제 로그 2의 7이라는 거고요. 진수끼리 똑같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6x 는 7. 자, 는 7이라고 하면 그냥 7 넘기면은 마7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여기다 7과 1 써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나와요? 7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누구야? 7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7, 1번이고요.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도 그냥 뭐 별거 없어. 자, 원점과 점 P래. 걔가 3, 마이너스 2인가 봐. 그걸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뭐 대충 그려보면은 이건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릴 필요도 없는 건데 항상 사각함수의 정의는 원 위에서의 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를 찍어봐. 그럼 한 여기쯤 찍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일단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반지름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반지름이 지금 얼마가 나와? 루트 1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기 물어본 게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의 정의가 뭐야? 반지름분의 y좌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적으면 되고요. 코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분의 x좌표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3 써버리면 돼. 되게 간단하다고. 이걸 막 뭐 하느라 머리를 쓰고 이런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루트 13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13분의 루트 13이 되겠네. 그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 보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줬고요. 자, 그때 사인에 x가 2분의 루트 3이다. 요거 해달래. 이거의 해가 뭐냐. 자, 그러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사인 x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관찰하라고 한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그냥 파이까지야. 그럼 그 사이에서 2분의 루트 3 지나가봐. 이렇게 쓱 지나갔을 때 나오는 근이 누구냐? 얘가 누구냐? 얘가. 근데 우린 항상 이거를 앞에 것에서 도움을 받죠. 그냥 사인이 그냥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대표적으로 누구 알고 있냐면 3분의 파이를 알고 있단 말이야. 즉 요만큼 간격이 3분의 파이라는 거고 요만큼 간격이 똑같이 3분의 파이라는 거지.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오면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답이 그냥 3분의 2파이죠?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은 지금 뭐 그림이 그렇게 복잡한 그림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반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점 P를 만들어 놔봐. 그리고 여기가 A고 O고 B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이 H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름 길이가 16이면 반지름은 8이겠죠. 근데 요 둘이 길이가 똑같대. 요 한 칸 길이가 얼마겠어? 4겠지 뭐.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거 알 수 있어. 특수각이라서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반대편은 3분의 2파이겠지. 자, 물어보는 게 뭐야? 자, 이때 부채꼴 BOP의 넓이를 구해라. 우리가 아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대로 해주면은 2랑 2랑 날아가면서 3분의 6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이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 돼. 거기에 그 처음
양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게 200g이 아니라 2000g이에요. 2000. 그거 오타여서 아마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뭐 원소가 있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준대요. 자, 근데 어느 유적지의 벽화를 조사했더니 125g이 남아 있었대. 근데 처음이 2000이었나 봐. 그럼 2000에서 저만큼 5730년이 흘렀으면은 1000g으로 줄었을 거라고. 그 다음은 얼마 줄었겠니? 반으로 또 줄면 500g으로 줄었겠죠. 그 다음 얼마겠어? 250으로 줄었겠지. 또 얼마겠어? 125로 줄었겠죠. 우리가 목표라는 게 이거잖아. 그럼 지금 몇 번의 반감기를 거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4번 흘렀다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면은 정답이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도 이제 결국은 치환하는 건데 그 치환이 막 그렇게 복잡한 치환은 아니어서 수월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x범위가 정의역이 1부터 어디까지야? 1000까지래. 자, 그랬을 때 함수 y는 자 3의 로그 x제곱이래. 그리고 바로 곱하기 x의 로그 3제곱이래. 자, 그리고 더하기 2배의 3의 로그 10x 제곱이 돼 있어. 자, 이거의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해달래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거랑 뭐 할 수 있냐면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죠. 그 자리부터 바꾸자. 그럼 앞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3 로그 x의 완전 제곱이 돼버려요.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이 지수 자리가 일단 조금 거슬려 가지고 로그 x로 분리를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쓰자. 그럼 3의 로그 x제곱이랑 더하기 1제곱이거든? 그럼 더하기 1은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앞에다가 곱하기 3으로 쓰는 거야.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개수가 6이 생기고 3의 로그 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3의 로그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자. 자, 이런 함수를 치환할 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범위죠, 범위. 지금 t제곱 플러스 6t인데 괄호 열어놓고 t의 범위를 쓸 거야. 이 녀석의 범위. 자, 그럼 봐봐. x가 1과 1000 사이면 로그 x의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죠? 1 들어가면은 0이고요. 1000 들어가면은 3이란 말이야. 즉 여기 지수 자리만큼이 0부터 3이래. 그럼 다시 이제 t의 범위는 여기다가 0 넣어봐. 그럼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어봐. 3 대입하면은 27이지. 아,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려봐야죠. 그려보면 요렇게 생길 거고,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1부터 27이니까 다 오른쪽에 있어요. 1부터 27. 자, 그럼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최소값이 나오겠지. 27 넣어봐.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최대값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27의 제곱에 더하기 6 곱하기 27이야. 최소값은 1 대입하면 돼. 그럼 7 나와요. 계산하면 되겠지? 물론 그냥 직접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27로 묶어볼까? 그럼 얘가 27, 얘는 6 더하면 33이 묶여요. 그럼 3을 얘한테 줘. 그럼 81 곱하기 11이지. 그래서 81, 81, 11은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891이 나옵니다. 그럼 891에서 7을 빼주면 답인 거지. 그래서 빼주면 얼마예요? 884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괜찮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도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해요. 11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수함수 y는 4의 x 빼기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m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로그 함수 y는 로그 4의 x래. 밑이 똑같네요.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로그 함수는 그냥 기본 개형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수 함수가 좀 이상하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나 봐.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된 건데 뭐 딴 건 모르겠고 문제에서 지금 뭘 했냐면 이 PQ
얘네가 만나는 두 점의 길이가 간격이 루트 1에. 그랬을 때 선분 PQ의 중점 좌표를 구해라. 봐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원본이 누구냐면 y는 4의 x 제곱이죠. 그럼 얘는 이 로그 함수랑 역함수 관계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요 두 함수가 역함수야. 근데 이 빨간색 함수를 잘 평행이동 시켜놓은 게 지금 요 밑에 이동된 이 녀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돼 있다 보니까 이걸 평행이동을 시켜줘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요 점들 있죠. 얘네가 무조건 이어봤을 때 y 좀 이상하다. y는 x랑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점이 평행이동 됐을 때. 왜냐면은 이 파란색을 평행이동 시킨다는 게 결국은 요 y는 x를 평행이동 시켜서 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은 여기서 얘네 둘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거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간격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요 점의 좌표를 k, 땡으로 잡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1, 땡이 되겠지. 근데 이 y 좌표들끼리의 차이가 지금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다. 그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얘는 모르니까 얘한테 얼마를 넣어버려? k 플러스 1을 넣어버려. 그리고 k도 넣어버려. 얘네를 빼주면 그게 1인 거야. 왜? 요 y좌표가 지금 얘고요.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얘란 말이야. 그들을 뺐어. 그럼 그 간격이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로그의 4의 k분의 k 플러스 1이 1이다. 그래서 요 진수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k 값을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 넘기면은 k 플러스 1이 4k니까 넘어가면 k가 얼마라고 나와요? 3분의 1로 나오겠죠. 자, 근데 해달라는 게 PQ의 중점의 x좌표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면 얘는 3분의 4란 말이야. 얘네를 평균 내줘야 돼.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4를 더해서 절반을 해주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6분의 5구나. 6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넘어갑시다. 자, 12번으로 가자. 자, 요런 거는 어떤 문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고 과학 문제 아니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흡수율이 너희는 밑줄 쳐. 흡수율이 U래. 그 다음에 투여량. 자, 투여량이 얼마래요? V래요. 그리고 약물의 효과가 지속 시간. 그게 T다. 근데 괄호 열고 시간이라 돼 있죠. 단위를 준 겁니다. 시간. 그 다음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T는 로그의 4의 세제곱근 K분의 뭐야? V 곱하기 U의 제곱이래. 어우, 복잡해. 이렇게 된대. K는 상수. 자, 이때 두 약물 A, B를 흡수율 각각이 U1, UA, UB래요. 아, 헷갈려.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TA, TB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로그 4의 세제곱근의 K분의 이 자리는 VA로 쓰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UA라고 쓰시면 돼요. 그거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 로그 4의 세제곱근의 K분의 VB 곱하기 UB가 되겠지. 이거의 제곱이다. 자, 그랬는데 그냥 쓴 거야 그대로. 그때 관계를 뭘 줬냐면은 UA의 2배가 UB래요. 이거 하나 준 거고요. 그 다음에 TB랑 TA를 빼면은 그게 30분이래. 그게 중요하죠. 아까 여기서 말하는 T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30분이라는 거는 2분의 1시간이 되겠지. 0.5.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아래에서 위의 순서로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거든. 근데 그냥 빼지 말고 요 세제곱근은 3분의 1로 앞에다 써놓자. 요 세제곱근 3분의 1. 그러고 뺍시다. 자, 그러면은 TB에서 TA를 빼요. 빼주면은 3분의 1로 묶어주고 로그 4에 잘 봐. 요 안에 있는 거랑 요 안에 있는 거를 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을 빼는 건데,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로그의 뺄셈이니까 뭐 해줘야 돼? 나누기로 바꾸죠. 헷갈리면 천천히 하세요. 얘가 나눠지는 거지, 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분자했어야 되고요. 얘를 분모에 쓰면 돼. 요렇게. 그러면은 KK 사라지지. VA랑 VB의 관계, 그거는 나와 있는 게 없죠. 그거 구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네 관계를 알고 있지. 얘가 지금 4VA의 제곱이죠. UA죠. UA의 제곱이죠. 그래서 UA 제곱끼리 사라지고 4만 남기는 거야. 결국은 4배의 VA분의 VB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VA분의 VB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라고 잡자. 그래서 이걸 4P라고 할게요, 이제. 자, 그럼 다시 뺐더니 결론 여기 뭐가 남는 거야? 4P가 남은 거야, 이렇게. 해서 와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분의 1이다. 그럼 얘 넘겨. 그럼 2분의 3이 지금 뭐라고 나온 거예요? 로그 4의 4P야. 그럼 얘는 로그 4의 P에다가 더하기 1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 넘기면은 로그 4의 P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P가 얼마야? 4의 2분의 1제곱 2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이 그냥 2입니다. P가 우리가 찾는 거였으니까. 요 노란색 박스가 P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13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실수 K에 대해서 Y는 코사인에 제곱되어 있고요. X 빼기 4분의 파이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래. 그리고 더하기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4분의 11인가 봐. 자, 이때 K 값을 구해라. 뭐 별거 있나? 그냥 해야지. 뭐냐면 요만큼을 T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이 X랑 4분의 파이를 분리하는 거는 안 배웠어. 그거는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고3 때 하는 선택 과목.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뭐냐? 요 녀석한테 얼마 더하면 나와? 2분의 파이 더해주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 t 빼기, 자, 얘는 변형이죠, 변형. 2분의 파이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는 거였고, 이 사분면 자체가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거기서 음수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t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k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를 바꿔줘야죠. 이 녀석을. 이 녀석이 1 사인 제곱이지. 왜냐면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꿔주면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더하기 사인에 그 다음에 k 더하기 1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 할 거고요. 여기가 축이 되겠지? 걔가 얼마야? 2분의 1 되겠네. 근데 x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t범위도 따로 안 나와 있잖아. 실수 전체로 보면 되고요. 그때 이제 s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니? 1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한 좀 멀리 있을 거고요. 1이 좀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잘릴 거다. 그러면 요만큼 2분의 1이 들어가. 아이고,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이고 여기다가 4분의 5. 그럼 k 플러스 4분의 5겠죠. 계산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해, 아니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얘까지 하면 k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 이 최대 최소를 뭐 해달라 했냐면 더해달래요.
자,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어라? 4분의 11이 되어라? 그럼 여기서 2k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인가? 그 값이 지금 4분의 11이라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은 2k가 4분의 10, 2분의 5라는 거지. 그럼 k는 4분의 5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자. 자, 14번도 한번 가볼게.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m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n이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러한 두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값들이 자연수가 되어라. 다음 값들이 아니라 그 다음 값이 자연수가 되라는 거지. 자, 그럼 m제곱근에 64면은 뭐 2의 6제곱이잖아요. 6n제곱이 되겠죠. 걔에다가 곱하기 n제곱근에 81이면 3의 4제곱이니까 4m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써주면은 2의 m분의 6n제곱 곱하기 3의 n분의 4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요. 자, 봐봐. 순서쌍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얘네 둘이 서로가 서로한테 관여할 수 없는 관계야. 왜냐면은 얘는 밑이 2고 얘는 3이니까. 그럼 각각이 자연수가 돼야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될 거고, 이 각각이 자연수가 되는 그 방법은 뭐였냐면은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라 그랬죠? 0 또는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근데 0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mn이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0은 제외하고 요 네모세모가 자연수가 되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m분의 6n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n분의 4m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근데 저 위에 있는 범위를 보세요. m의 범위랑 n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누가 더 넓어요? n이 더 넓죠. m은 좀 좁잖아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 순서상 찾는 거니까 그냥 첫 번째 m 값이 2일 때 풀어 그냥. 자, m 값이 2면은 얘가 2야. 그럼 여기 2 약분되니까 앞에 거는 3n 나오지. 이미 자연수예요. 누구든 다 돼. 얘는 다 오케이야. 근데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m 자리에 2 넣어봐. 그럼 n분의 얼마 나와? 8 나와. 얘도 자연수가 되라는 거야. 그러려면은 n 값이 누구여야만 해요? 8의 약수여야만 하겠지. 그래서 n은 1, 2, 4, 8 가능하겠다. 근데 지금 1은 없으니까 1은 제외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순서쌍이 몇 개 나온 거야? m 값이 2일 때 n이 3개 나왔죠? 3개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면 돼. 두 번째, m 값이 얼마래? 3이래. 자, m에다 3 넣어봐. 저 앞에 있는 거 그럼 뭐 나와? 2n 나오지. 얘는 이미 자연수야. 만족했어. 여기다가도 m 자리에 3 넣어봐. 3 대입하면은 n분의 12가 나와요. 마찬가지 n은 12의 약수여야만 한다. 그럼 누구 있어? 2, 3, 4, 6, 12가 있겠죠. 근데 12는 범위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르면 돼. 그래서 여기서 4개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 값이 4였다고 해보자. 자, m 값이 4면은 여기 4 들어가 봐. 그럼 약분까지 해서 2분의 3n이라고 나와요. 아, 얘도 이제 자연수가 돼야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4 넣으면은 n분의 16이 나오지.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둘을 동시에 자연수로 만드는 n을 찾아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 분모에 있는 것만 지워주면 되니까 n은 무조건 2의 배수야. 근데 여기서는 16을 없애려면은 결국 16의 약수여야만 하겠지. 그럼 n은 2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8도 있겠죠. 16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도 3개가 나온다. 그냥 여기다 바로 할까? 네 번째. 자, m 값이 5였다고 한번 해보자. m 값이 5면은 5분의 6n. 그리고 여기는 n분의 5 들어가면 20. 자, 그럼 n은요 5를 포함하는 20의 약수인 거야. 그럼 누구 있겠어? n 값이 5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더 이상 없겠죠. 2개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끝 되는 거고요. 7개, 10개, 12개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접 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개념이 숙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돼요. 15번으로 가자. 자, 지금 n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러한 n에 대해서 자, n의 제곱 마이너스 21n 그 다음 더하기 80이 돼 있어. 자,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근데 뭐냐면 f의 n 플러스 1에서 조금 복잡해요. f의 n 플러스 1에서 f의 n을 뺀 값이 얼마가 1이 되도록 해달래. 자, 그러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 우리가 주로 이런 거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하죠. 된다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또 15랑 6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함수를 좀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6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15가 되겠지.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뭐 근처에 있는 것들 좀 써보면은 첫 번째 정수가 플러스 2니까 그리고 여기는 5가 이제 가까이 있겠죠? 여기는 얼마겠어? 7일 거고 마지막이 14일 거고 여기는 16 해서 마지막이 20으로 끝나겠지. 뭐 요런 상태가 될 거라고. 자, 근데 그냥 얘네가 얼마고 얘네가 얼마다 라고 했으면 좀 쉬울 텐데 뺀 값이 1이 되래.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너희가 안다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제일 많을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2개죠. 언제야 이게?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일 때. 그때 2개고요. 그 다음 1개 가능하죠. 언제? n이 짝수일 때는 a가 0이면 돼요. 혹은 이 자리가 홀수면 무조건 1개야. 그리고 0개일 땐 언제야? 얘가 짝수면서 얘가 음수면 0개였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봤자 많아야 2개야. 자, 그럼 여기서 빼가지고 1 될 수 있는 상황은 2개에서 하나 빼는 거거나 하나에서 0개 빼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게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짝수면서 양수라는 거야. 그냥 대충 쓸게 이렇게. 그 다음 건 뭐야? 그냥 홀수면 돼요. 그럼 무조건 1개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은 뭐겠니? 홀수에서 0을 빼라는 거는 짝수인데 음수인 걸 말하는 거지. 방금 다 말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들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첫 번째 상황은요. 짝수면서 양수인 거가 여기에 나와야 돼. 그 말은 n은 홀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보면은 짝수가 양수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건 여기죠. 16 대입하면 양수 나오지. 그 다음 또 18도 있을 거고 20도 있겠네. 걔네가 들어가면 짝수면서 양수인 거야. 여기 또 있어요. 2 들어가면은 양수, 4가 들어가도 양수지. 자, 그럼 그때마다 나오는 n은 누구냐? 2가 나오게 되려면 n은 1이어야 돼. 근데 그거는 범위상 불가능해요. 그럼 4가 나오게 하려면 얘가 4가 되려면 n은 3이어야겠지. 그 다음 여긴 또 어떻게 돼요? 좀 뭐하고 썼니? 요거 16이 나오려면 요 자리가 16이 되려면 n에다가는 15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15 가능하고요. 그 다음 17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여기 다음이 18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19도 가능할 거다. 요렇게 첫 번째 상황은 얘네로 끝.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야? 홀수에서 짝수인 음수를 뺄 건데, 자, 그럼 얘가 홀수가 되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n이 짝수겠죠. 근데 짝수면서 음수인 게 누구 있어? 짝수면서 음수인 거. 누가 있죠? 짝수면서 음수인 거 상황이. 어디 갔어? 여기 중간에 8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12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짝수인데 대입해보면 음수가 나오는 애들이 되겠죠. 걔네들. 그러면은 8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9니까 성립하겠네. 8. 그 다음에 10, 12, 14가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어떤 상황도 존재할 수 있냐면 이 앞에가 1인데 0 되는 상황이 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1이 나올 수 있는 게 짝수인데 어떤 경우 0일 수도 있잖아.
거기서 이제 홀수 짝수인데 음수인 걸 빼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구조상 불가능한 게 뭐냐면 n에 짝수가 들어가면 n은 홀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더 이상 없겠네요. 이렇게 끝이다. 그죠?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야 지금?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세달라.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되겠죠. 이렇게 세주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자, 16번. 자, 16번도 보니까 4점 0,0 A, B, C가 있는데 마름모가 나왔대. 마름모. 이 문제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아는 마름모의 성질은 다 써먹어야 돼. 자, 마름모의 성질 중에 알고 있는 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무슨 이등분이었냐면 수직 이등분이었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 써먹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B의 좌표가 8,6이라는 걸 줬네. 자, 그 말은 여기 0,0이니까 이 가운데 중점을 구할 수가 있죠. 중점 좌표가 4,3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랑 C를 되게 복잡하게 줬어요. 자, 지금 A라는 점의 좌표는요. 로그 A의 C, 로그 13배의 로그 C의 A래요. 그 다음 C의 좌표는 뭐야? 로그 A의 B, 로그 C의 B인가 봐.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마름모가 됐을 때 넓이를 구해라. 일단 우리 첫 번째로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의 대각선의 곱이죠. 이 대각선 중에 얘는 알아요. 얘 8이랑 6이니까 10 나올 겁니다. 그리고 AC가 필요해요. 누군지 몰라 아직. 그래서 저 AC 찾는 게 목적인데, 자, 여기서 문자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어. 근데 하필 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되게 간단한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줄일 수 있거든, 문자 개수를. 내가 요거를 t라고 설정해. 그럼 얘는 요 앞에 13은 그냥 두고 로그 C의 A는 얘랑 무슨 관계였냐면 역수 관계잖아. 그럼 얘는 t분의 13으로 써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 얘는 뭐야? 새로운 게 나왔지. S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야? 로그 C의 B래. 자, 이거는 밑변환으로 이렇게 쓰자. 로그 A의 C 분의 로그 A의 B라고 쓰자. 그럼 얘가 아까 누구였지? T였죠. 얘가 누구예요? S죠. 그래서 얘는 T분의 S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S, T분의 S가 된 거다. 이게 C가 된 거고요. A라는 점의 좌표가 T, T분의 13이 된 거라고. 그럼 우리는 A와 C의 중점 좌표가 똑같이 누구다? 4,3이다.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을 내볼까? 그럼 T랑 S, 요 X 좌표끼리 더하면은 평균이 4가 된다는 건 합은 8이 되라는 거고요. Y 좌표끼리 더해봐. T분의 13, T분의 S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들의 합은 평균이 3이라는 거는 합은 6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T분의 얼마가 돼? S 더하기 13이 돼버려. 그래서 넘기면은 6T를 S 더하기 13이라 쓸 수 있고, 뭐 요거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S 대신에 6T 빼기 13을 여기다 넣어보자.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7T 빼기 13이 8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넘기면은 7T가 21이다 이렇게 나와요. T가 3입니다. 자, T가 3이면은 와, 이거 6, 3, 18이죠. 거기서 13 빼니까 S는 5라고 나오겠지. 자, 이렇게 TS가 나왔어. 그게 결국은 뭘 준 거야? A랑 C의 좌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 B, C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좌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럼 다시 적어보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T자리에 3 넣어봐. 3,3분의 13이야. 그리고 C라는 점의 좌표가 S, 5, 얼마야? 3분의 5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 AC가 필요하네? 그래서 구해보자. 지금 일단 이거 5AC고요. A의 X좌표, AC의 X좌표 차이가 얼마야? 2네. 그래서 5배 루트 4 더하기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는 얼마예요? 3분의 8이죠. 그러면은 9분의 얼마야? 64겠지. 그럼 요게 통분이 되면은 5배 루트 9분의 100 나온다. 그래서 약분까지, 루트까지 처리를 해서 써주면은 3분의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0입니다. 아유, 좀 칸이 부족해서 좀 조잡스럽게 썼는데 그래도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17번으로 갈게요. 17번. 자, 17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함수를 좀 이동시키면서 자연수인 점,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좀 설정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읽으면은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아, 이거는 좀 격자로 좀 표시를 해야겠구나. 격자로. 그래야 이제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넉넉하게 하자. 이렇게. 너희도 그림을 그릴 때는 작게 그리지 말고 웬만하면 좀 크게 그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는 그러니까 살살살살 그리면 돼. 자, 이 정도 표시해놓고 자, 이렇게 좀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한다. 그때 로그 2x와 fx의 그래프가 x축으로 로그 2x와 fx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내부에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은 로그 2x부터 좀 그려보면은 걔는 지난 점이 여기랑 1, 2, 3, 4, 5, 6, 7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2가 들어가면 1이 나올 거고 4가 들어가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이 로그 함수를 y축 대칭시키면 뒤집어질 거고 걔를 이렇게 당겨와야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걸 이렇게 평행이동 당겼다고 쳐봐. 그럼 이 안에는 자연수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당기라는 거야. 그죠? X축 방향으로. 더 당기다 보면은 처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인 점은 얘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다 쳐봐. 그럼 더 들어가면은 쭉 가다 보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게 이 녀석이지.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얘랑 둘 중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를 지난다는 거는 반드시 여길 지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로그 함수는 2라는 함수값, 2라는 y값이 나올 때 1이 나오는 거랑 간격이 어떠냐면 2칸 차이가 나. 이렇게. 그 말은 여길 지난다는 건 여기도 지난다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얘가 이미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은 이렇게 빨간 점 3개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 가능해지냐면 여길 지났으니까 얘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가능할 거야. 근데 이 노란색은 안 될 거고 걔보다 조금 커지는 것부터 가능하겠죠. 그리고 커지다 보면은 두 번째로 여길 지날 거거든. 근데 얘를 지나가 버리면은 동시에 얘도 지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얘가 이제 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전까지입니다. 요 전까지. 딱 여기 지날 때까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해당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점의 개수 3개짜리가 나올 거다. 근데 여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지. 요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 지날 때야. 누가? y는 fx 자체가 지금 로그 2에 y축 대칭시켰으면 마x죠. 그리고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x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 좀 해주면은
로그 2의 마x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요점 5,1을 지날 때는 안 되지만 그 다음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이 1은 로그 2의 m-5입니다 해서 나오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이 진수가 7이어야겠지. 아니, 미안해. 2여야겠지. 그럼 m 값이 7이면 되겠죠. m 값은 7이다. 그럼 지금 m은 7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더 가야 돼. 7보다는 더 가야 돼. 더 가는 것부터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지. 그래서 6,1도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1은 로그 2의 m-6이겠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되려면 m 값은 얼마야? 8이겠죠. 그래서 8에서 멈추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를 지나가도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거는 얘네 3개밖에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은 m의 범위는 7부터 8이고 문제에서는 그 알파랑 베타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더해주면은 정답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격자로 풀면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자. 18번. 자, 18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 자, 뭐라고 하냐면 x의 범위가 a서부터 a 더하기 n이래. 자, 이때 함수 fx의 함수식이 절대값에 3의 x제곱 빼기 1인가 봐. 자, 이거의 최대가 f의 an이래. 이거의 최대. an이 아니라 a 더하기 n이죠.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오라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서. 자, 그랬을 때 그러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ga라고 한다. 다음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그려야죠. 얘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원래 원본이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뒤집어 깐 거죠. 점근선으로서 1이 나올 거고 요렇게 따라오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이 지금 F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런 증가계형에 만약 이 범위가 들어가잖아. A서부터 A 플러스 N. 그럼 무조건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생겨요. 그 말은 이걸 계속 오른쪽 이 범위를 A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봤자 어쨌든 이걸 만족하고 있다고. 최대값이 오른쪽 끝에서 생긴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 했냐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소, 즉 작을수록 우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작게 최대한 만들라는 거야. 즉 A가 작아진다는 거는 이 범위는 점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감소하는 구간도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생각해봐. 요렇게 돼버리면은 최대값은 왼쪽 끝에서 생겨요. A 대입한 거. 더 이상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과연 이제 언제까지 만족을 하냐? 그럼 당연히 뭐겠니? 만약 A가 여기 있어? 그럼 걔랑 같은 라인으로 여기에 A 더하기 N이 존재해.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여전히 오른쪽 끝이지만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이동하는 순간 왼쪽 끝으로 최대값이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거 다음부터는 계속 오른쪽 끝이 최대값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f라는 함수한테 a를 대입한 거랑 a 플러스 n을 대입한 게 서로 같은 지점. 그때가 a의 최소값이라는 거야. 요 상관까지는 이해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 해달라는 게 뭐냐면 3에다가 g에 3제곱 분의 1이래. 그리고 더하기 4에다가 g에 4제곱 분의 1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n한테 얼마 넣으라는 거야? 3 넣고 4 넣어달라는 소리야. 그냥 두 번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n이 3이었다고 해봐. 그럼 쟤는 FA, 맞죠? A 나올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3이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FA랑 F의 A 플러스 3이랑 똑같습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알겠죠? A 는 거랑 A 플러스 N 는 게 똑같은 거 찾는 거였으니까 요걸 푸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 넣을 건데 요 왼쪽에 해당하는 식이 지금 누구야? 요 왼쪽 식 마이너스를 받은 쪽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맞죠? 얘는 누구예요? 요거. 얘는 y는
그대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잘 봐. 요 a를 낼 때는 왼쪽 거 노란색에 넣는 거야. 그럼 요렇게 나올 거고 얘를 대입하는 거는 오른쪽에 넣는 거예요. 그럼 3의 a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기면 2가 될 거고 얘 넘어오면은 얘는 3을 분리하면 27이거든. 거기다 하나 더해지니까 28에 3의 a제곱인 거야. 넘기면은 3의 a제곱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14분의 1이구나. 자,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그때의 a 값이에요. 근데 그때의 a 값이 여기 그냥 알아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의 a제곱이 된 거야 벌써. 걔가 지금 14분의 1이니까 요 앞에 있는 게 14분의 1의 역수인 거지. 14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두 번째 하면 되겠죠. n이 얼마일 때? 4일 때. 똑같이 풀 거야. f에다가 a는 거랑 이번엔 f에 a 플러스 4겠죠. 그래서 f에다가 a는 거랑 f에다가 a 플러스 4 넣은 게 똑같다. 그럼 똑같이 한번 넣어보자. 노란색에다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3의 a제곱 더하기 1이지? 걔가 얘는 누구야? 요 파란색한테 a 플러스 4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럼 똑같아요. 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가 될 거고요. 얘는 4를 분리를 시켜. 그럼 81이지.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은 82에 3의 a제곱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의 a제곱은 넘기면은 41분의 1이다. 마찬가지 뭔가 잘못했어요. 그죠? 저기가 잘못 써놨니? 미안합니다. 여기 4죠. 바보같이 써놨네. 자, 그래서 3의 a제곱이 41분의 1이라는 거는 이 분모가 41분의 1인 거야. 그러면 그 역수 취하면은 4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더해주면은 5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좀 생소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 아니어서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자. 자, 19번을 보니까 지금 x의 범위가 6분의 1부터 2까지래. 자, 이때 fx는 다음과 같을 때 x가 6분의 1에서 최대값 갖는데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다 그려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6분의 1부터 등호는 다 들어가 있어. 2까지 관찰을 해달래. 그때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누구냐면 절대값에 5 사인 그 다음에 3파이 x 더하기 k인가 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x축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x축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 k가 어디냐에 따라 중요하게 문제가 바뀐다는 거야. 자, 그때 6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리고 y는 t가 fx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9개가 된대요. 그런 t가 존재하나 봐. 자, 그때 이 9개의 점의 x좌표 합을 구해라. 자, 몇 개 해봐야 돼.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일단은 얘를 주기부터 좀 찾아보면은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그거를 3파이로 나눈 거야.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2까지 관찰한다는 거는 이 주기를 3개는 그려봐야 돼. 그죠? 그래야 곱하기 3을 해주면 2가 나오니까. 자, 근데 6분의 1에서 최대를 가지라는 그 말 자체가 잘 봐봐. 절대값을 씌운 건데 만약에 얘가 k가 음수여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k가 음수니까 이 가운데 값이 k인데 음수인 상태로. 그럼 절대값 씌우면은 6분의 1이 여기 있거든? 왜냐면 한 주기가 3분의 2니까 반주기가 3분의 1일 거고 4분의 1주기가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6분의 1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면 여긴 더 올라가거든. 꼭대기가. 그 말은 k가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k가 더 내려가잖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뒤집어 올려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여전히 최대는 위에서 생긴다. 여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에서 최대가 나오려면 일단 k가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일단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해보라는 거야. 막막하면 제발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속 시원한 거니까 그려봐. 그래서 그게 평소에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이제 k가 올라갔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한 주기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도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값이 6분의 1에서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대강 오케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려볼게 한번. 자, 그래서 여기다 K 해놓고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좀 마지막이 부족하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일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갈수 이상하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갖다 그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번이 안 나오네? 요 밑으로 지나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도 9개가 아니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림을 좀 너무 이렇게 그려버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합시다. 요 꼭대기가 뭐 누군가는 이렇게 안 그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 꼭대기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도 좀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보자. 여기도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꼭대기를 딱 지나가게 이렇게 지나갔다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딱 떨어지지. 9개가. 요런 상황이 이제 9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체크를 안 한 게 6분의 1부터였는데 이거를 내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를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되면은 몇 개가 돼버려? 9개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9개의 뭘 구해달라고 한 거야? 합을 구해달라고 한 거죠. 좀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례를 내가 못 그려버려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바로 답으로 가버렸네.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니지, 좀 덜 올라간 거죠. 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본이 생긴다고 치면은 여기서 절대값으로 꺾어.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은 9개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지나가도 3번, 요 가운데로 지나가면 6번, 여기로 지나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인 것 같은데 6분의 1부터 세는 거니까 얘는 제외해야 돼. 그 8개.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더 많아지고 12개 나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고, 누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많이 올라갔을 때, K가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왔을 때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너무 바로 답으로 가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바로 할게요.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라는 게 뭐야? 자, 그때 그죠? 모든 x 값들의 합을 구해라. 그럼 지금 근으로 나온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까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지금 3개인데 걔네가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돼 있어? 대칭이 돼 있죠. 그럼 잘 봐. 얘네 둘 더한 게 가운데의 2배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가운데가 지금 일단 누구냐면, 아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서 3분의 2였고 여기까지가 두 주기라서 3분의 4거든? 그럼 거기서 6분의 1주기만큼 빼면 돼. 6분의 1주기가 아니라 4분의 1주기. 그게 아까 6분의 1이었죠. 그래서 한 주기에 4분의 1만큼 빼주면은 3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요. 통분하면 6분의 얼마야? 8에서 빼니까 7 나오겠다. 이 가운데가 지금 6분의 7입니다. 자, 이렇게 외워도 이렇게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자주 있으니까 어떻게 세냐면
근의 개수만큼에다가 축을 곱해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답은 이거라는 거야. 9개 곱하기 6분의 7.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을 더한 게 가운데 2배라고. 얘네 둘을 더한 게 가운데 2배예요. 얘네 둘을 더한 게 가운데 2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인데 걔네가 다 대칭이니까 총 6개가 생긴 거야. 요 가운데가. 알겠지? 그래서 점의 개수만큼 대칭축이랑 곱해버리면 그게 그냥 모든 근의 합이다. 대신 대칭이 다 성립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자주 쓰지는 못해도 알아두면 좀 계산할 때 편하죠. 얘네 둘도 더하면은 6분의 7이니까 6분의 7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자체가 6분의 7이니까 하나가 더 추가돼서 9 곱하기 6분의 7이다. 3으로 약분해주면은 2분의 21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이거는 몇 개 그려볼 수밖에 없다. 이게 교훈이고, 넘어가자. 자,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도 어쨌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자. 자, 몇 번이야? 20번이죠? 자,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K에 대해서 fx를 다음과 같이 쓰겠대. 탄젠트에 6분의 k파이 x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k파이 라고 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달래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주기는 자연수다. 자, 그러면 탄젠트니까 원래 주기가 파이야. 그럼 x계수가 지금 6분의 k파이지. 그럼 나눠. 그럼 뭐가 나와? k분의 6이 나와. 지금 얘가 자연수가 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k가 뭐일 수밖에 없니? 문제에서 자연수가 되라고 했었고 약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2, 3, 6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 자,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래. 자, 탄젠트 그래프인데 원점 대칭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평행이동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6분의 k파이로 묶어봐. 그럼 x 빼기 1이야.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간 건데, 생각해봐. 기본 계형은 점근선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탄젠트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함수가 탄젠트 함수인데, 생각해봐. 이거를 조금 평행이동 시키면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다음에 있는 게 여기로 와야 돼요. 혹은 두 칸 전에 있던 그 x 절편이 여기로 와야 돼. 그래야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한 칸을 이동을 해준 게 그렇다는 건, 자, 여기서 1만큼 이동했을 때가 얘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두 칸 전에 있는 게 이동해서 여기로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이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이동한 게. 뭐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결론은 뭐냐면 저 1이라는 숫자가, 잘 봐. 요 한 칸이 결국 주기 한 개잖아. 혹은 요 두 칸이 주기 두 개지. 그럼 저 멀리 있었을 수도 있죠.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3칸 왔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만큼 왔다는 게 반드시 어떻게 되라는 거냐면 주기의 배수가 되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1은 주기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숫자일 거다. 여기까지 파악이 된 거야. 그래야 원점 대칭이 유지가 되겠지. 그게 나조건 해석한 거고, 다조건을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 사이에서 fx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면은 범위가 이렇게 잘리겠지. 그럼 최소값이 무조건 나와요. 왼쪽 끝에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분의 1이 이렇게 좀 멀리 갔다고 쳐봐. 5분의 1이 한 여기쯤 오고.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최소값이 안 나와.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점근선들 되기 전에 그 안쪽에 마이너스 5분의 1과 5분의 1이 위치해 있어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다 해석이 되고, 1번을 가자. 함수 fx의 주기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해달래. 자, 주기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결국 아까 했던 거잖아. 얘네야.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1번 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2번. 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를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지금 주기가 아까 뭐였냐면은 k분의 6이었지. 그럼 주기가 지금 k분의 6이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면은 1이 나와야 돼. 그럼 잘 봐봐. 이게 자연수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럼 기본적으로 넘어가면은 k는 6 곱하기 자연수야. 그럴 수 있는 k 값은 우리가 미리 깔아놓은 게 1부터 6까지잖아. 1, 2, 3, 6이잖아. 그럼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건 k 누구밖에 없니? 6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6입니다. 그럼 다 조건은 뭡니까? 확인해야지. k가 6이면 자, 지금 여기에 k에 6 들어가니까 파이 x거든? 그러면 탄젠트에 파이 x 마이너스 파인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래서 탄젠트에 파이 x가 된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점근선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점근선이 요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이야. 왜냐면 탄젠트는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없으니까. 해주면은 x가 뭐라고 나와? 2분의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됐던 거죠. 여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지, 점근선이. 근데 그 안쪽에 얘네들이 좀 위치하니까 요거는 모든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다. 그래서 k 값이 얼마냐면 6인 거죠. 그 정답이 6이다. 그래서 주관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뒤에가 어려운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